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실된 뉴스, 팩트 중심 뉴스,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이상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순화된 발언이에요. 아니, 당연한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 정도라면은 뭐 민주당이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수석 대변인이라는, 정확히 가로 열고 외신의 이야기죠.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낯뜨겁다는 이야기까지 표현했습니다. 사실 순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 자기가 보기엔 낯뜨겁다 이겁니다. 그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달라.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난리가 났어요. 저는 민주당의 열등감이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은요, 민주당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운전자석, 뭐 운전기사보다는 수석 대변인이 높은 거 아니에요? 김정은 운전기사보다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제 블룸버그의 이모 기자라는 여 기자가 쓴 표현입니다. 그때는요, 기자들이 물어도 청와대 대변인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뭉개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하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시위를, 그것도 뭐 민노총 버금가는 난폭한 시위를 정말 존경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예의를 차려야 하는 국회의사당에서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공천 때문이에요.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달님한테 저렇게 모욕하는 거 한치의 모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즉 공천용의 오버 액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여의도 액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북한 같지 않습니까? 뭐 국가원수 모독죄 그거 88년에 이미 사라진 것까지 하면서 나오는 게, 저는 좀 북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는 짓들도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떤 비판도 어떤 지적도 수용할 수 없는, 그걸 또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문제 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제 저는 그 민주당 대표 누구죠? 네, 홍영표. 아니요, 또 당 대표님. 이해찬. 이해찬님께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이 국가원수 모독죄, 맞습니다. 김조은 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원수 모독죄에 뭐 저축되지 않은 것인지 법적 검토해봐라. 지금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습니까? 게다가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정말 후진국에서 있을 만한 법입니다. 그것도 유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75년도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요. 국가모독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법 만들던 사람들도 좀 찝찝했나 봐요. 원수 넣기에. 그래서 국가모독죄로 만든 법이 88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내리는 게 있나 봐요. 국가원수 모독죄에 저축되지 않는 건지 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 말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머리에는 정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반민주적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70년대 사고로 뭉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운영한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튀어나와서 오늘 아침까지 하는 거 보니까는 역시 이제 총선 때가 다가왔구나. 충성 경쟁 시작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른바 여권 매체들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톤이. 한국당, 막말 정당, 진가, 여전히 드러나, 이런 식의 기사를 보면서,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 이제 범여권이 프레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본인들의 한계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우리 제니 님도 블룸버그에서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어저께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을 시켜서 아무래도 김의겸이 직접 나서기는 자기네들도 얼굴이 좀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웃기는데요. 이 국가원수를 모독한 죄뿐만 아니라 국민을 모독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을 모독했다. 아니 나경원 대표가 어저께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정치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 무슨 국민을 모독했어요. 국민께 진짜 겸손한 아주 좋은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국민을 걸고 넘어지냐고요. 국민은 어저께 나경원 대표의 연설에 잘했다 하고 박수 쳤는데 그런 점에서 참 청와대가 공색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것이 정말 페파님 말씀대로 막말 수준 이하라는 거를 저희가 그리고 행동대로 완전히 무슨 옛날에 왜 조폭도 불러갖고 전당대회 했던 네. 그 솜씨예요. 예. 네. 그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순화된 발언입니다. 저건 네. 문제 삼을 여지가 없어요. 과거 현재 한국당 아니 민주당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귀태, 네.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태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MB에서는 뭐 지박이 뭐 쿠데타 정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이거에 비하면 정말 순화되고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 보면 일단 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국당이 그동안 너무나 세게 공격을 안 했구나. 면역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런 사소한 것에도 그냥 부들부들 떠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역대 대통령 발언을 비난한 발언 가운데서 제일 셌던 건 사실 김홍신 의원의 발언이 제일 셌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된다. 이건 좀 셌어요, 솔직히. 네. 인정합니다. 이건 셌어요. 이것 때문에 이때 대법원에서 이제 보복죄 한 1,000만 원까지 받았죠. 이건 센 거죠,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발언은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네. 지금 꽃향기 라이랑님 말씀하셨는데요. 서창원 씨의 그림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그렇죠. 정말 출산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국회에서 버젓이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 정말 순화돼도 정말 순화된 발언을 문제 삼는다? 역시 충성 경쟁이겠죠? 아, 당연하죠. 충성도 아니고 이거는 가식된.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은 막 북한 주민들이 막 꽃을 들고 벙벙 뜨고 막 눈물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북한에 그 열광적인 말하자면은 그 배급 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광하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는 아마 피바람이 불 겁니다. 친문 경쟁 때문에요. 네. 또 김소민님께서 한마디로 김SN님께서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진짜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탑재가 안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 시원했기 때문에 레시드라님 말씀처럼 국민 모독이라니 국민이 어안이 벙벙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온 사람들이 이제 총 걸기했는데 이해찬은 뭐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이 시공 개념이 없는 분 같아요. 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네. 70년대에 머물러 네. 있습니다. 네. 유시민, 이철이, 뭐 홍영표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유시민은 또 뭐 헌법 공부는 안 한 것 같다. 아유, 별 말씀 다 하세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러죠? 아유, 참. 아는 척하고 나서는 네. 거, 이렇게 깐죽거리는 게 그 그렇죠.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하그레스님이 임종석 일본 갔던데 친일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그 사진 오늘 다 실렸어요. 네, 네. 임종석이하고 양정철인가 네. 한데 또 탁현민이까지 같이 가가지고 동경 시내를 웃으면서 껴안고 다니니까 이 정부 정말 네. 모든 걸 친일파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네. 이것도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슨 사진인지는 아실 거예요. 작지만은 이게 이제 이 와중에 국회는 이렇게 난장판에다가 또 민주당 안에서는 별걸 다 하고 있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또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숙 그다음에 문재인 두 부부가 비빔밥 만들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어떻게 신문에다가 실으라고 릴리즈를 했는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힐링 여행을 가고 김정숙 여사가 러너웨이 시니어 모델 쇼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다 이렇게 끼고서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른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얘 못 키우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공기 좋은 좀 휴양지죠. 휴양지 네. 가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고 싶습니다. 네,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탁현민 이 쇼라는 거는 네. 분명히 탁현민이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웃음 같은 것도 이 민주당의 과잉 반응, 북한 네. 주민은 과잉 반응 것처럼 북한의 뭐 영화라든가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좋아서 막 웃는 게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러고. 교육받은 겁니다. 진짜 교육받은. 교육받은 근데 거예요. 임종석하고 그다음에 양정철을 하고 하는 것도 평소보다 너무나 교육받은. 그래서 일본이 너무 탁현민이 좋은가 봐요. 그렇기도 하고 일본도 너무 좋고 뭐 술 마시고 뭐 그 저기 다 했겠죠. 뭐 광주 때도 술 마시고 뭐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도 좋기도 하지만은 탁현민이 진짜 현송월한테 이 웃는 모습, 제스처를 다 북한식으로 그대로 OEM으로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임종석 씨 보면서 그 양반이 얼마 전에 청와대 데뷔했던 사람이 지금 네. 사진 보면은 아마 최근 이번에 먼지 많이 네. 날리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어쨌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본인은 가가지고 직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책임있던 사람이 웃고 해맑게 배낭 메고 동경신화를 헤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말이에요. 솔직히. 네. 아니 대통령께서 뭐 브루나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남방 외교 중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일본의 아소 총리는요.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해 주셨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경제 전쟁을 선포한 거. 이런 와중에 이제 아시아에 가갖고 비빔밥 비비고 앉아 있는데 또 그런 전 비서실장은 일본에 갖고 사케 먹고 스시 해맑은 먹고 미소를 막 웃는 사진 찍고 참 나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제리 님께서 캐나다 달러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팩폭으로 민주당 부들부들. 팩폭 쩔어요. 네, OEM 스마일 이트맨님 맞습니다. 이트맨님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참 그런 점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아니 이거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건데. 아 진짜 아니. 고맙다고 저는 그 발언 보면서 왜 문제를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핵심은 그런 낯뜨거운 이야기. 그것을 낯뜨겁다고 표현했어요. 네. 아니 그 원내대표가 낯뜨겁다는 표현까지 넣었는데 그러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서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그때 낯뜨거운이라는 표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방방 뜬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진짜. 방방 뜬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깽판을 치려고 하고 판을 깨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북한식이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걸 이제 네. 누가 튀어나오고 누가 소리치는 걸 이제 청와대에서 다 보고 있고 체크합니다. 그렇죠. 체크하면 이제 내년도 이제 충성 경쟁이 이제 아주 심화됩니다. 그때 이제 성적표에 그때 국회에서 소리쳤고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 있었고 누구였는지. 사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말이 맞아요. 자,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게 맞습니다. 또 우리 저기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듣고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이제 튀어나와서 한 거 보니까 역시 그리고 아마 그렇게 튀어나와서 난리를 치고 이래갖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영됐어요. 네, 영됐어요. 그동안에 많이 까먹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뭐 잔다르크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나경원 원내대표 힘내시고요. 지금처럼 하시고 지금보다도 더 세게 하세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말 갈증이라도 풉니다. 그러니까 자, 나경원 원내대표 화이팅 하시고요. 저 말씀 한마디 특히 이번에 이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제가 보기에는 김현철 확실히 날려야 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박영선도 날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쿄에 있는 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쿄의 아파트도 문제거니와 그것도 축소 신고한 거 문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리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뭐 했던 일이라든가 남편이 이제 그 당시에 뇌물을 고문 변호사랑 줬는데 그거 가지고 언론사 다니면서 이거 기사 빼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확실히 날려야죠. 하예 의원님이 문통은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을 확 찌르셨습니다. 자, 최인규님이 그래도 맞아요. 나 대표 대박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 세게, 더 확실하게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더도 말고 2명은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명 못 날리면은요, 사실 이거 정당 아니에요. 네. 김현철이 날리고, 그 다음에 박영선이 날려야 됩니다. 네.